안녕하세요. 제조업 백신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베트남에서는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베트남 전문가들은 제조업 백신이 적절하다는 조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12세에서 17세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는데 전문가들은 나노코박스와 같은 제조업 백신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는 것이죠. 쯔엉 후 강한 박사는 mRNA 방식은 어린이들에게 너무 새롭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 플랫폼인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조업 백신은 합성항원 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신테릭은 인위적으로 합성했다는 뜻입니다.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artificial한 것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히드라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노화를 겪지 않는 생물입니다. 그러니 장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생물체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히드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어떻게 따라할 수 없을까 싶은 바람이죠. 이 히드라의 유전자에 발광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발광하는 히드라를 볼 수 있죠. 원래는 몸이 빛나지 않았는데 유전자 조작 후에는 몸에서 형광색 빛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유전자 조작을 백신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약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죠. 인슐린이 대표적입니다. 백신의 어원은 음매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옛날에 영국에는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의사니까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1749년에 태어났으니까 1700년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사람이죠. 오른쪽 사진이 에드워드 제너의 사진입니다. 제너는 천연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소의 천연두에 걸린 사람은 사람의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우유 짜는 부인이 한번 천연두를 앓고 난 뒤에는 다시 안 걸린다는 사실이죠. 제너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응용하여 백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암소를 바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로부터 현재 백신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 예방 방법을 vacin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제너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광견병 치료법을 백신이라고 부르면서 현재 vacination과 백신이라는 단어가 정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방접종과 백신이라는 단어는 에드워드 제너와 루이 파스테르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에드워드 제너가 관심을 가지고 백신 접종을 시도했던 천연두는 현재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천연두는 세계에서 1977년 소말리아 환자가 마지막이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1980년 천연두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천연두가 사라졌으니 백신 접종조차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한국도 이때부터 백신 접종을 중단하였습니다. 천연두는 30%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데다가 감염성도 극히 높았다고 합니다. 감염도 잘 되는데 치사율도 높다? 굉장히 무섭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에드워드 제너의 공헌이 크죠.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근절되었다고 선포한 질병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완벽하게 이긴 전쟁입니다. 에드워드 제너가 사용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천연두는 종류가 두 가지였습니다. 소가 걸리는 것과 사람이 걸리는 것. 소의 천연두를 카우팍스라고 하고 사람의 천연두는 스몰팍스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상으로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소가 걸리는 천연두는 우두라고 해서 사람의 천연두와 비슷하지만 크게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고 증상과 후유증도 심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제너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람의 천연두에 걸리면 치사율이 높으니까 그 전에 미리 소의 천연두에 감염시켜 놓자. 크게 아프지도 않고 자연 치유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얻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그렇게 소의 천연두에 감염된 사람은 바로 사람의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방어력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한 백신을 접종해서 더 강한 감염을 방어하는 것이죠. 미리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을 주입해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것이죠. 제너는 처음 백신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 대상자 중에는 11개월 된 자신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드법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영국 왕립학회는 특허를 내라고 강요했는데 제너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제너의 백신은 엄청난 발견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마워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연구비와 기부금의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부자가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전에 살던 집은 처음 접종을 받았던 소년인 핍스에게 무료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발견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무료로 전부 공개하고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가히 인류를 구한 인물입니다. 천연두는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고 하네요. 감염력이 높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높았으니까 의사들도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겁이 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감염되지 않길 기도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가 세계 최초로 천연두 백신을 들고 나왔으니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제너에 뒤에 후광이 비쳤을 겁니다.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신 접종을 했을까요? 접종받으러 온 소년의 양팔에 상처를 내고 소젖자는 여성의 손에 난 물집에서 뽑아낸 고름을 주입했습니다. 소년은 당연히 소의 천연두에 걸렸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유되어 회복됩니다. 그 뒤에는 사람의 천연두에 대한 방어력이 생겼죠. 이 날은 1796년 5월 14일이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로 넘어가기 4년 전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종교계는 인간이 하늘의 섭리를 극복하려고 한다며 신성 모독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전염병은 시체에서 옮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자 중에는 우두 접종을 받으면 얼굴이 소로 바뀐다고 보고하고 동물의 피부병에 걸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송촌 지서경이 우두법을 배워온 뒤 보급했습니다. 우두법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하느냐 펄쩍 뛰기도 했죠. 어떤 마을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슬슬 피했다고도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보는 생소한 개념이 받아들여질 때는 온갖 거부 반응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반대를 이겨내고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세상에 전파한 결과 현재 인류는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전문가들이 나노코박스 같은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 소아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백신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너는 발견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대단해서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